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경기평화교육센터의 원어피스입니다. 저는 이번 촬영을 맡게 된 신지유, 신부민입니다. 원어피스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로 구성된 유튜브 팀입니다. 저희는 현재 이곳 빵의 성격인 성심당이 있는 대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전하면 성심당, 그리고 성심당 하면 빨기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빨기시를 먹으면 여기까지 오기가 다닐 것 같고, 저희가 왜 대전에 오는 건가요? 빵 먹으러 대전에 오는 것도 좋지만 저희 원어피스의 성격과는 맞지 않겠죠? 혹시 저번 책 토론 영상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을 주제로 촬영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책 토론을 진행하고 이번에는 대전으로 촬영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특별하지 않다 같은 경우는 4.3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이 목수연맹 사건과 관련된 내용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국가폭력과 관련한 이런 사건들이 책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왜 대전으로 오는 건가요? 그 점이 궁금하신 거죠? 네. 오늘 저희 함께 대전을 둘러보며 제주 4.3 사건과 구도연맹 등 해방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장소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입니다. 그러면 이번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을 소개해 주실 전문가분을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어피스 2기에 새로 합류하게 된 김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대전 세 곳을 두고 대전과 국가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장소인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을 제가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가 원래 전시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전시관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는 1932년부터 2012년까지 충남의 구청사로 활용되었던 건데요. 1932년 일본이 충남의 주요 도시를 우주에서 대전으로 옮기면서 대전 주요 도시로 부상하게 되었는데요. 후 한국전쟁 때 대전이 임시 수도가 되면서 충남도청사가 대한민국의 임시 중앙청 그리고 임시 육군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또 구청사를 이제 공공안전처럼 사용했다는 거는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후세에 알리는 그거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충남도청사가 전시관으로 변한 이유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후세에 널리 기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건물 내 외부가 1920년대쯤에 건국사업중 야식에서 보존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촬영들이 있다고 본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곳은 영화 변호인의 주 촬영지로서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1980년대 사회운동에 대해서 다뤄졌는데 이곳에서 법정 장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더킹, 그리고 서울의 봄, 드라마 경성 프리처 등 여러 영상 매체를 이곳 전시관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멋진 미학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는 오늘 이제 대전의 국가폭력, 해방 후 국가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 바로 그럼 한국전쟁과 관련된 전시관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전시관에서 해방 후 국가폭력과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전시관은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전시관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전쟁과 대전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주 큰 연관이 있는데요. 1945년 해방 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 한반도는 1948년 8월 15일 그리고 9월 9일 이렇게 남과 북이 따로 정부를 만들게 되고 갈등이 심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결국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틀 뒤인 27일 새벽 2, 3시경 이승만 대통령은 장관들, 장군들, 국회, 심지어 주한 미국 대사에게 알리지 않고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 도착한 장소는 대구였지만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지 대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게 됩니다. 즉 수많은 국민들이 아직 서울에 남아 있었지만 피난을 떠나라는 방송도 없이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만 대전까지 피난을 오게 되면서 한국전쟁의 가장 큰 비극인 민간인 학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당시 잠시 대전에 머물다가 다시 목포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원래 대전에서 부산을 가려면 대구에서 가는 게 가장 빠른 코스이지만 대구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목포까지 가서 배를 탄 뒤 부산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으로 피난을 온 게 대체 이런 민간인 학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6.25 전쟁 동안에 이 군인 사상자보다 민간인 사상자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모두 북한군에 의해서 자행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사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군에 의해 남측 인사 그리고 민간인들이 학살된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남한의 군인, 경찰 그리고 우익 치안대 등으로 인해서 학살된 민간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북한 군인들에 의해서 사살된 민간인들보다 남한 군인 그리고 경찰들에 의해서 사살된 국민들이 더 많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한국전쟁의 가장 큰 비극인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학살의 피해가 있는 대전으로 기행을 오게 됐습니다. 우익에 의한 자익의 학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기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역자 학살인데요. 여러분들은 피난과 피란에 대해서 차이를 아시나요? 피난과 피란은 똑같은 말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먼저 피난은 재난을 피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재난은 지진, 홍수와 같은 것을 뜻하고 피란은 혼란한 상황을 피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혼란한 상황은 전쟁과 같은 상황을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남쪽으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피란을 오면서 서울, 경기 등의 남한 국민들은 피란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북한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이 서울을 수복한 후에 피란을 못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부역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부역자들은 정부에 의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부역자 학살 사건으로 부르는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보도연맹 사건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가게 될 대전 형무소 마지막 장소인 본령골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특히 대전은 보도연맹 사건과 부역자 학살 사건이 모두 일어난 곳입니다. 물론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역이 보도연맹 사건도 발생하고 부역자 학살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알려진 곳이 바로 대전입니다. 여기까지가 대전과 한국전쟁의 연관성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한국전쟁과 대전이 정말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인 학살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알 수 있었고요.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대전하면 성심당이랑 빵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새로운 사건 그리고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건을 알게 되니까 대전 또한 굉장히 새롭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시관이 대전의 성심당과 크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이곳도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네.